사위와 불륜 빠진 장모, 딸의 마지막 선택은 충격이었다. 저는 평범한 딸이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남편도 괜찮은 사람이었죠. 엄마는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왔고 저는 그게 좋았어요. 가족이 가까이 지낸다는 게 따뜻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 남편의 목소리,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 오늘도 고마웠어요, 장모님. 아이고, 사위가 이렇게 챙겨주니 나도 좋지. 그때까지도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췄어요. 엄마가 남편의 와이셔츠를 개고 있었습니다. 그 손놀림이 너무 익숙했어요. 마치 수십 번 해본 것처럼. 나영아, 왔어? 엄마가 빨래 좀 도와줬어.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눈빛. 살짝 당황한, 그러나 곧 무표정으로 돌아가는 그 얼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혼 5년 차. 저는 중견 제약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했습니다. 바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어요. 남편 도연이는 건축회사에 다녔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엄마 김선옥, 65.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혼자 저를 키우신 분. 허영심이 좀 있긴 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결혼 후 엄마는 자주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나영이 혼자 사는 것 같아서 걱정돼.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엄마는 일주일에 3번씩 왔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엄마의 옷차림이 달라졌습니다. 엄마, 새 옷 샀어요? 응, 요즘 내가 좀 가꾸고 다니려고. 65의 여성이 갑자기 화장을 진하게 하고 젊은 스타일의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좋은 일이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화면을 봤어요. 오늘 너무 좋았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보낸 사람 엄마.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요. 엄마와 남편이 따로 만났다는 건가요?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엄마 만났어? 응, 점심에 잠깐. 장모님이 근처 오셨길래. 너무 자연스러운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왜 가슴이 이렇게 답답한 걸까요? 저는 친구 미라에게 전화했습니다. 미라야, 나 좀 이상한 걸 발견했어. 미라는 듣더니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나영아, 혹시 내 엄마랑 도연이 사이 이상하다고 느낀 적 없어?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전에 너네 집 갔을 때 느낌이 좀 그랬거든.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카드 내역을 확인했어요. 호텔 커피숍 38,000원, 레스토랑 12만원. 그날 저는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럼 누구와 간 거죠?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점심 뭐 먹었어? 집에서 라면 끓여 먹었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저는 그의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 하지만 카카오톡은 잠겨 있었어요. 왜 갑자기 잠금을 걸었을까?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든 후 지문으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채팅방.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그래. 이런 기분 오랜만이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나영이 모르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어요. 이게 뭐지? 내가 뭘 본 거지? 다음 날 저는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요즘 뭐해? 응, 그냥 집에 있지. 왜? 요즘 자주 외출하시던데. 아, 친구들 좀 만나고 그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엄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저는 냉정해지기로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그들은 부인할 겁니다.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첫째, 통화 녹음. 저는 남편과 엄마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습니다. 나영이 요즘 눈치채는 것 같아. 괜찮아요. 조심하면 돼요. 그래도 미안해. 장모님,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역겹도록. 둘째, CCTV. 우리 집 현관에는 CCTV가 있었어요. 저는 지난 3개월간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출근한 후 엄마가 들어오는 장면, 그리고 2시간 후 나가는 장면. 그 사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셋째, 사설 탐정. 저는 미라의 소개로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탐정은 일주일 만에 보고서를 보내왔어요. 호텔 투숙 박도현, 김선호. 사진 첨부. 호텔 로비에서 손을 잡고 들어가는 2사람. 저는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게 내 남편이고 내 엄마라니.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그들에게 똑같은 수치를 주기로 했어요. 공개적으로 완벽하게. 엄마의 66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가족 모임을 제안했어요. 엄마, 이번엔 크게 해드릴게요. 엄마는 기뻐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딸.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엄마니까. 생일 당일. 친척들, 엄마의 친구들, 그리고 남편의 회사 동료들까지 모두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케이크를 준비하고 음식을 차렸어요. 그리고 거실 TV 앞에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엄마, 깜짝 선물이 있어요.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모두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촛불을 껐어요. 그 순간 저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TV 화면이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호텔 CCTV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와 남편이 손을 잡고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녹음된 통화 내용. 나영이 모르게 조심해야 돼.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는 창백한 얼굴로 소리쳤어요. 나영아,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한 짓이에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척들은 수군거렸고 엄마의 친구들은 자리를 떴어요. 저는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생일 파티가 아니에요. 제 남편과 제 엄마의 불륜을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엄마는 울부짖었어요. 잠깐의 실수였어. 나도 외로웠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수는 한 번, 배신은 선택이에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영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는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미안해할 건 나한테가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한테 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집을 떠났고 이혼 서류를 보내왔어요. 저는 서명했습니다. 단 한 글자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엄마는 친척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어떻게 딸의 남편과. 나이가 몇인데. 엄마는 전화를 걸어왔어요. 나영아, 제발 용서해줘. 저는 끊었습니다. 저는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동네, 새로운 집. 모든 걸 버리고 떠났어요. 가구도, 추억도, 그리고 과거도. 친구 미라가 찾아왔습니다. 나영아,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이제 괜찮아.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고 승진도 했어요. 일에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남편 소식은 들리지 않았어요. 엄마도 마찬가지. 어느 날
친척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영아, 내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무슨 병인데요? 암이래. 3기.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봐야 하나.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병원으로 향했어요. 하얀 복도를 걷는 동안 제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빠졌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나영아, 목소리가 가늘었어요. 저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엄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저는 가만히 들었어요. 나도 외로웠어. 내 아빠 떠나고 혼자 너 키우느라 평생을 살았잖아. 그런데 도연이가 나한테 잘해줬어. 처음으로 여자로 대해주는 것 같았어. 그게 잘못인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요? 엄마는 울먹였어요. 용서해줘. 제발.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이제 남이에요. 엄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가을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길은 조용했어요. 저는 미라에게 전화했습니다. 미라야, 나 엄마 만나고 왔어. 어땠어? 그냥 끝났어. 모든 게. 미라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이제 내 인생 살아. 저는 웃었습니다. 내 인생. 처음으로 그 말이 실감났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하지만 나는 살아있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게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 당신이라면 용서할 수 있었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 이야기도 함께해요.